힘없는 놈들이 당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 낸들 어쩌겠냐? 오강수는 독고탁의 뻔뻔함에 이성을 잃고 독고탁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고 독고탁은 오강수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독고탁의 만행,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신라주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만 이렇게 들이닥칠 일인가요?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독고탁의 지시를 받은 아래 직원의 조작 영상 유포 증언으로 인해 수사과 형사들이 신라주조에 들이닥쳤을 때 독고탁은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들이닥치는 형사들을 본 독고탁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특유의 껄렁거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아래 직원의 증언이 결국 여기까지 자신을 끌고 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형사들이 영장을 내밀자 독고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만 이내 더욱 오만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증거물들이 압수되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봤어요. 독고탁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어요. 수사 과정에서도 독고탁은 시종일관 기세등등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독고탁이야. 대한민국에서 나를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형사들을 조롱하듯 바라봤어요. 조작 영상 유포와 관련된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지만 독고탁은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자신은 그저 직원의 일탈 행동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독고탁의 뻔뻔한 태도에 형사들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독고탁은 예상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으니까요. 결국 독고탁은 일단 풀려났어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신라주조를 나서는 독고탁의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넘쳤어요. 그는 바로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독고탁이야. 걱정 마. 회사도 가족도 내가 다 지킬 거야.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장미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독고탁의 말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들렸거든요. 이건 아닌데 장미애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드리워졌어요. 독고탁의 무모함이 결국 자신까지 끌어내릴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한편 장미애는 독고탁의 전화를 받고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독고탁의 무모함이 결국 자신까지 끌어내릴까봐 두려웠죠. 사실 장미애는 독고탁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독고탁이 독수리술 도가를 무너뜨리려 했던 조작 영상 유포 계획에도 장미애의 조언과 도움이 있었거든요. 장미애는 독수리술 도가가 무너지면 신라주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도 그 과정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 독고탁을 이용했고 독고탁 역시 장미애의 조언을 신뢰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위험한 공생 관계였어요. 하지만 독고탁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뻔뻔한 태도는 장미애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어요. 장미애는 이제 독고탁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중생활이 탄로날까봐 노심초사했죠. 장미애는 독고세리의 생모가 나타나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해? 증거가 다 드러나면 어쩌려고? 독고탁은 장미애의 걱정을 비웃었어요. 걱정 마. 나는 독고탁이야. 절대 잡히지 않아. 장미애는 독고탁의 자만심에 한숨을 쉬었어요. 독고탁이 위험해지면 자신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미애는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기에 독고탁의 행동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한편으로는 오강수가 독고탁의 횡포를 막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강수가 진실을 너무 깊이 파고들까봐 불안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으니까요. 장미애는 과거 오강수를 이용해 공금 횡령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독고탁과 오강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했어요. 오천수와 마광숙은 독고탁의 수사 소식을 듣고 즉시 수사과 형사를 찾아갔어요. 독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오천수와 마광숙에게 독고탁의 만행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형사는 오천수와 마광숙에게 독고탁이 조작 영상을 유포한 사실과 그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독고탁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죗값 치러야죠. 형사의 말에 오천수와 마광숙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광숙은 독고탁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독고탁 혼자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광숙은 형사에게 독고탁의 주변 인물들을 더 깊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장미애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넌지시 말했죠. 형사는 마광숙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추가 수사를 약속했어요. 오천수는 마광숙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마광숙이 아니었다면 독수리술도가는 진작에 독고탁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광숙은 오천수에게 독수리술도가는 자신과 남편 오장수의 꿈이 담긴 곳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독고탁의 만행을 밝히고 독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마광숙은 오장수가 남긴 레시피를 바탕으로 신제품 장광주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LX 호텔에 납품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거든요. 그녀는 독수리술도가를 지키는 것이 곧 오장수의 유지를 잇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편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고백했어요. 하지만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며 재산 포기 각서를 요구했죠. 박정수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 사실은 마광숙이 한동석에게 고백하며 밝혀졌어요. 박정수는 홀로 외출했다가 집을 기억하지 못해 다방에 머무르게 됐고 마광숙과 점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했어요. 마광숙은 결국 박정수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고 진심을 담아 돌보기 시작했어요. 박정수는 처음에는 마광숙의 도움을 거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며 오늘 고마웠어요. 딸 노릇하겠다더니 아주 빈말은 아니었어라고 말해 마광숙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박정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들 그 아이는 살아있는데. 이때 박정수가 핏줄을 찾기 위해 등록해두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정수는 유전자 검사 센터로 달려가 자신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람에 대한 서류를 직접 받았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한봄의 짝 오강수였어요. 박정수는 오강수가 자신의 친손주라는 사실에 오열했어요. 50년 전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박정수에게 오강수의 등장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오강수 역시 자신이 박정수의 친손주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박정수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느꼈어요. 오강수는 할머니 박정수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려 했어요. 박정수의 기억이 돌아오면 자신의 친부모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강수는 독고탁의 사건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음모와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독고탁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고탁은 자신의 오랜 신복을 시켜 오천수와 마광숙 그리고 오강수를 위협했어요. 독수리술도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죠. 어느 날 밤 오천수는 독수리술도가를 지키다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위기에 처했어요. 마광숙은 오천수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녀는 오천수를 돕기 위해 괴한들과 맞섰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마광숙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오천수는 마광숙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어요. 이 소식은 오강수에게도 전해졌어요. 오강수는 분노에 휩싸여 독고탁을 찾아갔어요. 그는 독고탁에게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라고 소리쳤어요. 독고탁은 오강수의 분노를 비웃었어요. 어쩌겠냐? 힘없는 놈들이 당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어? 오강수는 독고탁의 뻔뻔함에 이성을 잃고 독고탁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고 독고탁은 오강수를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오강수는 가까스로 칼을 피했지만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바로 그때 장미애가 나타나 독고탁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봐, 독고탁.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이를 키우면 나도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장미애는 독고탁의 만행을 막으려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장미애는 독고탁이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를 막고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독고탁은 장미애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별 수 없군. 결국 내가 필요할 거면서. 마광숙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오천수는 마광숙의 병실을 지키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이 약해서 마광숙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했죠. 마광숙은 오천수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독수리술도가를 지켜냈잖아요. 오강수는 독고탁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며 장미애의 등장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장미애가 왜 독고탁을 막으려 했을까요? 장미애는 오강수에게 독고탁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폭로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대신 자신의 과거는 덮어달라고 했죠. 오강수는 장미애의 제안에 갈등했지만 독고탁의 죄를 밝히기 위해 장미애와 손을 잡기로 했어요. 박정수는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들, 그 아이는 살아있는데 장미애. 박정수의 중얼거림은 오강수에게 큰 단서가 되었어요. 오강수는 자신의 친부모와 장미애 사이에 과거에 은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직감했어요. 오강수와 장미애는 독고탁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어요. 장미애는 독고탁의 만행을 폭로하고 독고탁의 범죄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넘겨주었어요. 독고탁은 모든 증거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고탁은 결국 구속되었고 신라주조는 큰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장미애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장미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강수의 친부모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들이 사고로 위장된 잠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강수와 부모님이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장미애는 오강수의 친부모가 죽은 줄로만 알았기에 그들을 이용해 오강수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어요. 오강수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믿었던 엄마인 장미애가 사실은 자신의 친부모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오강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오강수는 자신의 친부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혼란을 느꼈어요.
그는 장미애에게 자신의 친부모의 행방을 물었고 장미애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강수의 친부모가 은신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오강수는 그곳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오랜 시간 헤어졌던 친부모와 재회했어요. 부모님은 오강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고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어요. 오강수는 자신의 친부모에게 박정수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부모님은 박정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오강수의 부모님은 박정수를 찾아 헤매었지만 장미애의 방해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강수는 박정수가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박정수에게 전했고 박정수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진짜 손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박정수는 오강수를 품에 안고 오열했고 오강수 역시 할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얽혀 있었으니까요. 마광숙은 오천수와 함께 독수리술도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어요. 장광주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독수리술도가는 다시 한번 번성했어요.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박정수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오강수의 존재만은 또렷하게 기억하며 행복해했어요. 오강수와 한봄은 박정수의 축복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닌 운명으로 얽힌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독고탁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이들의 삶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독고탁은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고 그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미애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오강수와 그의 친부모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죠. 과연 독수리 오형제 가족들은 이들의 마지막 발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정수의 기억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강수는 장미애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장미애는 과거 박정수의 아들과 오강수의 친부모가 연루된 거대한 사기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박정수의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이었어요. 오강수의 친부모가 숨어 지내야 했던 것도 장미애가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죠. 장미애는 단순한 이중 생활을 넘어선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오강수는 이 모든 사실을 장미애에게 직접 따져 물었어요. 대체 왜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까지 아파야 했나요? 장미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오강수의 눈에는 더 이상 장미애가 엄마로 보이지 않았어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이 진실은 독수리 오형제 가족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어요. 오강수의 친부모는 장미애의 얼굴을 보자마자 치를 떨었고 박정수 역시 흐릿하게나마 장미애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어요. 장미애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에게서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독고탁은 장미애가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했어요. 그는 남은 조력자들을 총동원해 독수리 오형제 가족들을 향한 죽음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독고탁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파괴될지라도 상대방도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들겠다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는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운명처럼 얽힌 오강수와 한봄. 과연 이들은 독고탁과 장미애의 마지막 발악으로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들의 삶은 과연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